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글로벌 테크 기업. 퓨처비전의 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 외벽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30층 규모의 이 건물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는 1층 로비에 커다란 회전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작은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5살 소녀 박민지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검은색 가방을 힘겹게 끌며 들어섰습니다. 민지의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치마, 그리고 반듯하게 묶은 머리는 마치 중요한 면접을 준비한 어른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작은 아이에게 쏠렸고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문 후 안내 데스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로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지예요. 5살이고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김수지는 5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지원자를 봐왔지만 오늘 아침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5살 소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낮추어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엄마나 아빠가 어디 계시니? 혹시 길을 잃었어? 민지는 고개를 좌우로 단호하게 흔들며 더욱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길 안 잃었어요. 제 이름은 박민지라고요.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다니까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면접이 진짜 중요하대요. 엄마가 울면서 그랬어요. 수지는 옆에 서 있던 경비원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참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상상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 아가씨, 여긴 회사란다. 어른들이 일하는 곳이지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어서 엄마 아빠를 찾아봐야겠네. 민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작은 주먹을 꽉 쥐며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서류철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다 가져왔어요. 엄마 자격증이랑 이력서랑 포트폴리오요. 엄마가 밤새 이거 만들었어요. 울면서요. 저도 봤어요. 바로 그 순간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두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의 소유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퓨처비전의 최한석 회장과 이준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의 소란에 관심을 보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호의 침착한 질문에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려던 순간 민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박민지예요. 5살이에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엄마가 어제부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 회사에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른들은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한석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이의 얼굴을 탐색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아이의 또렷한 눈동자와 결연한 자세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민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가방에서 반쯤 꺼내진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이수연이요. 엄마는 미국에서 공부했대요. 컴퓨터 전문가래요. 영어도 진짜 잘해요. 전화할 때 영어로 막 그래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한석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더 자세히 꺼내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한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력서에는 미국 MIT 컴퓨터공학과 졸업, 석사과정, 우수 수료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 등 인상적인 이력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의 경력은 현재 퓨처비전이 추진 중인 AI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데려오게. 직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 한석은 민지를 자신의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풍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높아요. 구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녀의 순수한 반응에 한석의 차갑던 마음이 미세하게 동요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민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넓은 회장실을 둘러보던 민지는 벽에 걸린 그림들과 트로피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은 민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민지는 우유를 마시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 이름은 최우진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아빠 눈썹을 닮았대요. 그 순간 한석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최우진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우진은 5년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한석이 가장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격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려줄 수 있니? 세브란스 병원이요. 엄마는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폐렴이 됐대요. 근데 선생님이 내일이면 많이 나을 거래요. 준호는 한석을 바라보았고 한석은 겨우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와. 그리고 모든 정보를 확인해.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서자 한석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며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석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준호는 민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 좋아하는 책, 엄마와의 일상을 끊임없이 떠들었고 그 모습에 준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열로 인해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의 당혹감은 점점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짧은 면접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기술력,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은 의지력의 준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회복되시면 바로 출근해 주세요. 세부 사항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준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채용을 넘어 이 만남이 한석 회장에게 아마도 회사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퓨처비전에 정식으로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첫 출근 날 한석 회장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직원 자녀를 위한 사내 학습센터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고 많은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지? 아무래도 워라밸 트렌드를 반영하시는 것 같아.
2달 후 퓨처비전 빌딩 25층의 미래나무 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상과 의자, 다양한 도서와 교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와 태양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오후 3시면 엄마가 일하는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민지도 곧 이곳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가끔 다른 직원의 자녀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한석은 오후마다 25층을 찾았습니다.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중요한 약속도 미루면서까지 그는 민지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민지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 동화책을 읽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까지. 할아버지. 어느 날 민지가 한석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옆에 있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날 이후 한석과 민지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했고 한석은 진지하게 감상했습니다. 민지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한석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학 정말 잘하시네요. 너도 아주 똑똑하구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귀여운 지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 보물이에요. 지갑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석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우진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할 때 찍은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제 아빠예요. 엄마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래요. 저 이거 매일 가지고 다녀요. 아빠한테 인사하거든요. 아빠, 오늘도 민지 잘했어요. 이렇게요. 한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우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정말로 우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진지할 때의 눈빛까지. 그날 밤 한석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석은 미국 출장 중 우진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인가? 이수연이라는 분입니다. MIT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석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퓨처비전의 후계자가 신분도 모르는 유학생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귀국하라. 아버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수연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내 말이 안 들리나? 내일 당장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다. 우진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석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우진을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진은 강제로 공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경호원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우진은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한석은 경호원들을 질책하며 아들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 공항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한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한석의 세계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한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그는 수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앉으시죠.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석은 우진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 씨, 어떻게 이 사진을?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지는 제 손녀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99.9% 일치. 민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진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진 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나중에 사망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결국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간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 강유진 이사는 수연의 특별 채용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석과 같은 시기에 회사에 입사한 베테랑이었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유진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승인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검증되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다음 주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회가 예정되었습니다. 수연은 핵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날 밤 수연의 USB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일찍 온 민지는 우연히 유진이 엄마 책상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유진을 따라갔고 그녀가 USB를 자신의 서랍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천장의 CCTV를 향해 윙크하며 V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USB를 찾아 준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준호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나쁜 이모가 가져갔어요.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연의 AI 프로젝트 전략은 모든 임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 준호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진이 USB를 훔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유진 이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퓨처비전 본사 앞은 평소와 달리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동안 한 온라인 매체가 재벌 회장의 비밀 손녀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퓨처비전 최한석 회장, 5년 전 사망한 아들의 숨겨진 딸 발견. 특혜 채용 의혹, 모녀 관계 밝혀져. 재벌가의 또 다른 스캔들인가, 아름다운 화해인가. 수연이 민지의 손을 잡고 출근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 민지. 괜찮아. 수연은 민지를 꼭 안아 올리고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도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은 끊임없이 이 화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회장님 손녀가 맞대. 그럼 이수연 씨는 회장님 며느리 아닌가? 아니야, 결혼도 못하고 헤어졌다잖아.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학습센터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석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연 씨,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준호가 그녀 옆자리를 가리키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석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실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언론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제 아들 최우진의 딸입니다. 제 손녀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며 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을, 어떤 이들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고집과 오만으로 그들을 갈라놓았고 결국 제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냉철하고 강인하기로 유명한 최한석 회장이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성이며 MIT 출신의 뛰어난 AI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채용은 특혜가 아닌 능력에 기반한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발표에서 그녀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의 책상에서 USB를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민지가 이를 되찾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유진 전 이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수연 씨를 방해했으며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석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퓨처비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원과 가족을 모두 존중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 문화 구축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첫째, 사내 보육시설을 3층 전체로 확대합니다. 둘째, 유연 근무제를 전 부서에 도입합니다. 셋째,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최대 2년까지 보장하며 복직 시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의 얼굴에 우려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러한 정책이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지며 창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진이가 꿈꾸던 세상,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한 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정책들이 하나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민지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석은 손녀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놀이공원을 빌려 민지와 학습센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최고예요. 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심한 통증이 그를 엄습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한석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어느 날 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우진이 마지막으로 제게 쓴 편지입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쉽지 않겠지만 꼭 설득하고 돌아갈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영원히 사랑해. 우진.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날 저녁 준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석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수연 씨를 사랑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제 딸처럼 아끼고 싶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한석은 오랫동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도 그러길 바랄 것이네. 자네가 그들을 지켜주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한석이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과로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한석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지만 한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차기 대표로 지명했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남아 조언자 역할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한석은 수연과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고급 한정식당의 프라이빗 룸에서 4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와 민지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재단이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우진 박민지 재단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석은 이미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연 씨, 교육 프로그램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은 분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기획이사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재단 사이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이제 명예회장이라고 불러주시오. 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새 건물의 최우진 박민지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5층 건물은 1층에 리셉션과 상담실, 2, 3층에 학습실과 도서관, 4층에 다목적 강당, 5층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범식 날 건물 앞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교육계 인사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한부모 가정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연은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늘 재단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할 거예요. 당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석이 먼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인생의 후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랑의 결실인 손녀가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들이 당당히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수연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MIT 유학 중 우진을 만난 것, 혼자 임신과 출산을 감당한 것, 한국에 돌아와 취업에서 겪은 차별들,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얻은 것까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부모가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가 명예 홍보대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6살이 된 민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떨렸지만 준비한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예요. 6살이고요.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저는 아빠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이야기해줘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민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저 둘뿐이었어요. 가끔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놀러 가는데 저는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준호 아저씨도 계세요.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그녀의 순수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가족은 꼭 피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니래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면 가족이 될 수 있대요. 저는 이 재단도 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없는 친구들, 엄마 없는 친구들 모두 함께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석, 수연, 준호, 민지는 재단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석양이 서울 도심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4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진이 대학생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내가 남긴 선물이 우리 모두를 살렸단다. 내 덕분에 아빠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수연이 한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진 씨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2사람은 몇 달 전 조용히 약혼했고 내년 봄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세 어른 사이에 서서 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준호 아빠. 민지는 최근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약속 꼭 지키는 진짜 가족. 맞죠? 한석이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사람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 보이세요? 민지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별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본대요.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아, 내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도 이제 행복하게 될 거야.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우진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4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를 배우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인 가족.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고 함께 나눈 웃음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이 최우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우진 박민지 재단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유난히 환하게 빛났습니다.